지금 언론들이 2006년 미국 인사가 밝힌 북한 붕괴 시나리오와 함께 2023년 북한 붕괴 대비하라. 윤석열 정부 시대적 소명이 만만치 않다라는 칼럼을 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한이 사면 초과에 몰렸다. 수십 년 공을 들인 핵무기 개발이 거의 완료되고 이동수단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실전 배치가 눈앞인데 한국과 미국이 핵우산에 합의하고 한미일이 군사협력 단계로 발전하자 북한 김정은 체제가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최근 북한이 연속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사나울이 멀다 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를 연속해서 하는 것은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불안한 의증이 반영된 결과이다. 무기의 기술적 보완이라는 군사과학의 영역을 며칠 안에 완성시키라라는 권력으로 짓누르는 형국이다. 할 일을 하는 것과 안 되는 일을 강요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반발이 있게 마련이다. 미국의 국제문제평론가 로버트 카플란은 2006년 한국을 다녀간 뒤 북한이 붕괴할 때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미사일 위험을 과시하려는 것은 오히려 북한 체제의 허약함을 드러내는 표시라고 주장하면서 북한 체제가 급작스럽게 붕괴할 가능성을 내다봤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 다를 게 없다. 북한이 실제 한국이나 미국, 일본 영토엔 단 한 발도 발사하지 못하면서 M1 바다에 미사일을 퍼붓는 것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두렵기 때문이다. 훈련하는 척 하다가 상륙해 체제를 무너뜨릴 것이 두려워 짓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카플란은 2006년도 당시에 7단계 북한 붕괴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제1단계 자원이 고갈된다. 제2단계 자원 고갈 때문에 사회 기반 시설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제3단계 중앙정부의 통제가 무너지며 그 기류가 널리 퍼지고 지방 당 관료와 군벌이 통제하는 독자적인 영지가 나타난다. 제4단계 지방 당 관료와 군벌의 세력이 커졌다고 판단한 김정일이 이들을 누르려 한다. 제5단계 중앙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이 일어난다. 제6단계 북한 체제가 분열상을 보인다. 제7단계 새로운 국가적 지도력이 나타난다. 2006년 당시 카플란은 김일성이가 사망하고 나중에 고난의 행군으로 이름 붙인 식량 미공급 사태로 총 인구의 10분의 1이 사망한 1990년대 중반 북한은 붕괴 제4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추정했다. 그렇지만 중국과 한국의 재정 지원과 미국의 식량 지원으로 위기를 넘기며 3단계로 되돌아갔다라고 분석했다. 김정일 체제에서 김정은 체제로 바뀐 2023년 현재의 북한은 어떠한가?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겉보기는 북한이 견고해 보이나 속내는 복잡하다. 김정은의 군부를 대하는 태도 때문이다. 군대 경험이 전혀 없던 김정일은 매사 군부의 의견을 존중했다. 눈치를 봤다는 말이 좀 더 정확하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남북이 교류 협상을 할 때도 반드시 군부의 동의를 전제로 추진했다. 하지만 포병 경험이 있는 김정은은 다르다.
더욱이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제거 후 전군 금주령 상태에서 수를 먹은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 차수를 차수에서 대장으로 강등하면서 시작된 계급장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은 일상이 되어버렸다. 북한군 장성은 별 하나인 소장을 시작으로 중장, 상장, 대장 계급체계를 갖고 있다. 그 위로 차수, 원수, 김정은, 대원수, 김일성, 김정일 계급이 있다. 군인에게 계급은 곧 생명이다. 그런데 별 3개가 하루아침에 한 개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허다하다. 하지만 김정은은 놀이처럼 그것을 즐기고 있다. 군 내부에서 억하 심정이 안 생길 수가 없다. 북한이 붕괴 4단계에 진입했을 때 중국과 미국은 북한 군부와 접촉면을 늘린 일이 있다. 속칭 별 모으기, 별 따먹기로 불린 작전은 북한 붕괴에 대비한 비상대책이자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한 시뮬레이션의 일환이기도 했다. 하지만 친북 성향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 해체 전략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고 박근혜 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를 띄우며 다시 북한 해체를 추진하다 탄핵으로 주저앉고 말았다. 주한미군 장교들은 북한을 KFR, 김 패밀리 레짐, 즉 김씨 가족 체제로 부른다. 그들의 목표는 악마의 남침을 막는 것이지만 또 하나의 목표는 북한의 체제 변동, 즉 레짐 체인지이다. 물론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바뀐다고 해서 곧장 남북이 통일되는 건 아니다. 국제법적으로 북한은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신탁 통치나 한국의 보호령 시기를 거쳐 통일 한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통일 한국이 되려면 미, 중, 러는 물론 일본의 동의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장 위험한 것은 북한의 체제 전환, 즉 KFR, 김 패밀리 레짐, 체제가 붕괴되는 와중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핵과 생화학무기 등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WMD 통제권의 혼란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부터 치밀하게 북한에서 진행되는 여러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치밀하게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 만만치 않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얼마 전에도 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과 미국 등 자유민주국가에서 중국에 수감되어 있었던 2600명의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지 말라고 얼마나 강력하게 중국과 북한을 압박했습니까? 외신들도 2600명의 그 탈북민들 북한으로 가면 뻔하지 않느냐라며 중국을 압박했지만 중국 공산당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대대적으로 강제 북송을 시켰지요. 자, 지금 현재 탈북민 역사상 이런 최대의 위기는 처음. 북한 보이성의 충격지시문과 탈북 비용도 역대급이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한의 국가보위성이 최근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문제에 관해 긴급 지시문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국가보위성은 중국 랴오닝성, 지린성 등지의 감옥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북송되자 방역 조치부터 조사 방침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지시문을
긴급히 내렸다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의 국가보위성은 이번 지시문에서 북송된 탈북민들에 대한 방역과 초동조사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방역과 관련해서는 탈북민들이 지니고 있던 소지품들을 철저히 소독해 회수하라라고 지시했으며, 초동조사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및 본거주지, 탈북 경위, 중국 내 체포 경위 등을 그것에 대해 낱낱이 조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소식통은 코로나 4년간 중국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았으며 누구와 접촉했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것들은 물론 같이 이관되어 온 대상에 대해 아는 것과 그의 사상 동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장악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본인 신상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함께 북송돼 온 이들 중 아는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을 받아내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위성은 북송된 탈북민들을 통해 이번에 함께 오진 않았어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중국 내의 다른 탈북민들에 대한 정보도 캐낼 것도 요구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이관되어 온 비법 월경자, 탈북민들이 저지른 죄도 일단 조사하지만 알고 있는 주변 비법 월경자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많이 조사하라는 게 국가보위성의 방침이라며, 현재 중국에 있는 비법 월경자들이 중국에서 어떻게 생계 활동을 하고 있는지, 남조선과 연락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내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보위성은 초동조사 과정에 돈을 받고 탈북민들을 중국에 넘긴 인신매매꾼들에 대한 신상도 자세히 밝혀내라고 지시했다는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코로나 이전 같으면 보위부 집결소 조사는 빠르면 1개월, 늦어도 6개월이면 끝났지만 국가보위성은 더 오랜 기간 조사해서 탈탈 털어내라고 지시한 상태라며, 이 같은 보위성의 지시에 따라 함경북도 보위국은 반탐과 심리전에 능한 이 보위원들을 보위부 집결소에 파견하기도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한편 함경북도 당위원회는 도 보위국과 지난 11일 저녁 긴급 회의를 열고 북송된 탈북민들에 대한 처리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당에 자기 잘못을 심각히 반성하면 살 길을 열어줘야 한다. 비법 월경자들이 중국 공안 수사에서 채 털어놓지 않은 잘못도 솔직하게 터놓고 죗값을 받을 각오를 한다면 관리소,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거나 극형에 처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소식통은 이번에 이관된 비법 월경자들, 탈북민들에 대한 조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보위원들 대부분은 이들이 예심받는 과정에서 살아남기도 어려울 것이며, 살아남더라도 앞날이 선명하지는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서 데일리 NK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북송된 탈북민들이 현재 북한 국경지역 보위부 집결소에서 임시 구금돼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저의 WTR 소식통도 소송하게 전했습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지금 현재 국가보위성이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에 대한 긴급 지시문 외에도 무려 3번에 거쳐서 김정은이가 충격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올해 4월 달에 한 번, 6월 달에 한 번, 또 8월 달에 한 번 북한 김정은이가 이번 기회에 탈북민들의 뿌리를 뽑으라 라며 김여정과 조영원을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앉혔습니다. 탈북민들 문제를 뿌리 뽑으라 라는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조영원이가
인민군 중장, 별 두 알이죠. 중장 차림으로 권총까지 차고 나타나 북한 국가보위성 고위 간부들, 북한 사회안전부 안전성 고위 간부들, 인민군 보위사령부 고위 간부들 앞에서 권총의 손을 딱 대며 이번에 김정은 원수님께서 탈북민 문제를 해결하라라며 나에게 명령을 내리셨다라며 이 명령 나는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그러니 국가보위성 간부들, 사회안전성 간부들, 인민군 보위사령부 간부들 너희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소식을 이 평양에 있는 알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으로 김정은이가 김여정과 조용훈을 태스크포스 팀장급, 그러니까 책임자급으로 앉혀놓고 이번 기회에 탈북민들을 뿌리 뽑겠다라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김정은이가 이번 이 북중 국경 3년간 닫혀 있는 상태에서 국경을 이제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탈북민들이 탈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본보기를 보이겠다라는 김정은의 악마 같은 명령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조용훈을 책임자로 하는 탈북민 문제 해결, 즉 탈북민들과 그의 가족들까지 연좌제로 싹 다 수용소로 보내거나 집결소나 단련대로 보내라라는 지시가 내려왔으며 이번에 조용훈이가 탈북민, 강제 북송 탈북민들 뿌리를 뽑고 등뼈를 부러뜨리는 자세로 그의 가족들까지 싹 다 조사를 하라라는 또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평양시 알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에 있는 알 소식통은 그는 그전부터 탈북 브로커 역할을 했던 핵심적인 사람이라며 현재 북한 내부에 있는 탈북 브로커들이 탈북민 역사에 이런 충격적인 대위기는 처음이다라며 현재 강제 북송시킨 탈북자들도 문제지만 앞으로 탈북하기가 더 어려워졌으며 이런 충격적인 사태에 북한 내에 있는 미래 예비 탈북민들도 위축된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원산의 알 소식통은 원산과 함경도를 오가는 브로커의 말을 인용을 해 지금 현재 탈북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라며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많게는 2천만 원, 또 좀 더 많게는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안팎이면 이 탈북을 할 수 있는 비용이 충분했는데 지금은 한국 돈으로 1인당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으로 오려면 많게는 한국 돈으로 1억 원 이상까지 올라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보통 1인당 3천만 원에서 많을 때는 4천만 원. 지금은 3천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으며 탈북 비용이 7천만 원에서 많게는 1인당 1억까지 한국 돈으로 올라간 것은 역대급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소식통에 대한 소식도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꼭 이 소식을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정성산 TV를 보는 탈북민들, 예비 탈북민들도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북한으로 돈을 보내지 말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는 북한에 있는 보위원들과 안전원들이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보내주는 그 돈을 어떻게 빼먹어야 하는지 너무나도 도가 텄단 말입니다. 돈을 보내주면 못해도 한 40%까지는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갔는데 이제는 돈을 보내주면 싹 다 뺏어 먹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탈북민들이 돈을 보내주면 탈북민 가족들에게 매우 안 좋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 국가보위성의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것도 김정은의 비준 지시입니다. 이제는 탈북민뿐만 아니라
탈북민 가족들도 연좌제로 보고 탈북을 하면 그 가족들까지도 이제는 단련대나 수용소나 감옥에 보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거를 돈으로 막겠다라는 탈북민 가족들도 있지만 그 돈이 만만치가 않으니 당분간은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 북한으로 돈을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저의 동북 삼성 소식통이 북한 내부의 국가 보이송 R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전해 왔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